오늘 미국 증시는 프레지던스 데이,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편할지는 글쎄요. 바이든 정부와는 다르게 최근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경제 그리고 증시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한편 경제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첫 평가가 나오는 4월과 5월과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각종 위기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는 하루 쉬어갔고요. 어제 한국 증시 정말 오랜만에 웃는 하루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지난주인가요? 예. 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는 국민가수다 하는 송대관. 글쎄요. 제가 태진아 그분이랑 같이 예. 방송을 이렇게 트로트 방송 할 때 경제 예. 뉴스 코너에 그래서 송대관 선생이라 하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영? 제가 송대관 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예. 푸근한 인상을 주셨는데요. 돌아가셨죠? 예. 그분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어려울 때 해뜰 날이라는 것에 사실 그때마다 해뜰 날이라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용기를 불어넣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 한국 증시가 사실 모처럼 웃는 날이었죠. 예. 그래서 돌아가신 그분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해뜰 날 송대관 이렇게 선생을 얘기하게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 모처럼 웃었죠. 코스피 2,600이 넘었습니다. 2,610대에서 작년 10월 29일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예. 네, 코스닥도 768로 해서 작년 10월 15일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거래대금이 하루 평균 20조가 넘었습니다. 예. 사실 거래대금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증시의 대표적인 활력 지표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20조 이상 되니까 이 규모는 작년 6월 이후에 이렇게 최대 규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추세적으로 한번 보면 작년 10월 29일 날 주가가 떨어지고 계엄 때 떨어지다가 가장 최저점이 작년 말이었죠. 그렇죠. 이때 미국 증시가 가장 높았죠. 빅테크 예. 업종이. 그래서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는 한국 증시 쪽으로 미국 증시의 쏠림 현상에서 좀 차익 실현해서 이쪽으로 54 하는 대목이었는데요. 추세적으로 보면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증시는 가장 낮았고 미국 증시는 가장 높았다. 그래서 스위칭되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는 작년부터 꺾이기 시작했고 그때의 한국의 증권사들이 머스트수리오 제로 해가지고 미국 증시 막판 캠페인을 열었거든요. 이때 미국 주식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막판에 샀다 해서 포머적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시겠는데요. 손실이 많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박현주 회장께서 예. 지금 미국 증시의 테슬라라든가 양자 컴퓨터, 서학개미들이 가장 핫한 종목이죠. 이렇게 고평가됐다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달 들어서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KRC라든가 국민연금도 우리가 M7을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개월 전서부터 아마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국내의 국민연금 KRC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던 미래에셋증권의 회장께서도 이렇게 미국 증시의 고평가 얘기를 하고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경제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이 엔화 가치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되진 않았는데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네. 어제 일본 경제 성장률이 과거는 좀 달랐습니다. 예. 원래 공식적인 전분기 대비인데 전분기 연율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에 왜 그렇게 발표했는가. 근데 국내 언론들은 2.8% 성장했다 해서 일본 경제가 아주 좋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주가라든가 엔화 가치는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많으실 거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공식적인 통계에는 전분기 대비입니다. 0.7%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전분기 대비 연율 어제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2.8%입니다.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연간 성장률이 0.1%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1.5% 대비해서 급감했던 겁니다. 예. 이걸 질적인 측면에서 자막과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질적인 측면은 겉과 속이 다른 야누스 경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질적으로 오히려 퇴보됐다. 예. 자, 일본은 내수교도 외수교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출도 기여도가 되겠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 소비, 정부 지출 같은 내수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0.1%가 오히려 성장률 퇴보시켰습니다. 수출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일본이 저 순수출 기여도가 플러스 0.7, 4분기 성장률 0.7을 대변했던 것이 수입 국가입니다. 수입 국가. 수출도 안 좋은데 수입 국가마니까 순수출 기여도는 높은 거죠. 그렇죠. 이걸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람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예. 4분기 성장률이 0.7% 높게 나왔다면 일본 경제 회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근데 연간 성장률은 2023년 대비해서 1.5에서 0.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겉은 괜찮지만 속의 내용은 아주 안 좋습니다. 질적으로 퇴보했습니다. 예.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니케이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2.8% 성장했다는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어제 김천 PD랑 같이 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0.016%인가요? 0.06%입니다. 예.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엔달러는 조금 그런데요. 150엔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 150엔대 나오죠? 뭐 하락률이 없죠. 예. 근데 언론들이 2.6% 일본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0.7로 발표해야 되는데요. 2.8% 발표하는데 이거 공식 통계가 아니거든요. 이걸 발표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투자자들이 굉장히 예. 혼선을 빚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속보를 받아들고 2.8이라 그래서 깜짝 그렇겠죠? 놀랐거든요. 일본의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거든요. 예. 근데 왜 미국식으로 전분기 대비 연율을 국내 언론들이 받아적냐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독자들을 예. 굉장히 혼란시킨 거죠.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지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 만큼 일본 경제에 대한 시각도 역시나 엇갈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4분기 성장률 나온 이후에 예. 경기 논쟁은 더 심화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작년 성장률 떨어졌죠. 2023년 대비해서 1.5에서 0.1로 떨어졌습니다. 질적인 측면은 사실 내수 기여도가 중요한 내수가 퇴보했습니다. 예. 이걸 보면 일본 경제가 여전히 침체 국면이다. 내지는 디프레 국면이다. 하는 반면에 자, 일본의 4분기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요거 중시하고 그다음에 GDP 디플레이터가 0.7로 좀 높아졌습니다. 요거면 사실 인플레 국면이 되겠죠. 그래서 경기 논쟁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 트럼프의 정상회담에서도 예.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바 총리와 그다음에 사실 우에다와 이스바 총리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에다 총리는 물가를 장봐야죠.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시바 정부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 내각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실 집권당인 자민당에서도 엔저를 포함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디프레니까 경기를 부양해야죠. 그렇죠. 근데 물가 GDP 대표가 0.7% 나왔으니까 뭐냐? 우에다 총재 입장에서는 아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근데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경제 고통이 좀 심하죠. 예, 그다음에 자, 체감 경기가 4분기 성장률이 0.7%는 났는데 이게 누가 성장시킨 거냐? 한국 사람들이 작년 10월, 11월, 12월 이때 일본에 많이 사실 찾아갔죠. 많이 찾아갔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가 받쳐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사실상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오히려 지금 우에다에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우에다에 가는 이보다는 전자 이시바 총리의 의견 경기를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 잡기보다는 경기가 우선이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해묵은 논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제3의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반복되죠. 음. 우리도 일본에서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반복되어 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때마다 변화되는 소식 가지고 보면 길게를 보겠습니다. 길게 1990년대 이후로 짧게 보면 아베 총리가 취임했던 2012년 이후로 예, 금리나 금리 인상 이게 뭐냐 이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현안 해결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각도에서 엔저냐 엔고냐 논쟁이 있었습니다는 이것도 10년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 경제 지금의 문제에서 거의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 당신네들은 경제 현실이 바뀌었는데 뉴노멀 한결인데 해묵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엔저, 엔고만 갖고 이렇게 논쟁을 하냐.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경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으라고 혁신과 개혁을 단행해야지. 무슨 당신네들이 기득권 해가지고 맨날 밥그릇 싸움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의 경기 논쟁에서 또 정책 수단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답답하니까 민간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금리를 건드리거나 엔화 가치를 건드리거나 이거 방식에서 제3의 방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이 저축률이 높습니다. 예. 한국의 민간 저축률이 지금 2%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뭐 이렇게 지금 1인당 GDP를 따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입니다. 근데 민간 저축률이 6.7%입니다. 이것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국민이 섬나라고 그다음에 20년, 30년 동안 정치권에 저렇게 혼란이니까 저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축하면 소비가 안 되죠. 예. 소비는 GDP 기여도의 총수학력들 기여도일 때 68%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일본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자, 저축하지 말고 쓰면 세금을 줘라. 이게 네거티브 세이빙스 텍스입니다. 저축하지 말고 소비하면 자, 세제 혜택을 준다. 예. 네거티브 세이빙스 텍스 같은 이런 정책이라든가 내지는 간전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으로 폐거 정책이라든가 이 내용은 잘 알 겁니다. 예. 제3의 길을 좀 모색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냐 엔저냐 엔고냐 갖고 국민 세금 녹먹고 있는 중앙은행 총재와 일본의 그 총리 간에 싸우지 말고 예. 이런 쪽의 제3의 방식으로 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따도 당신 말이야. 저기 뭐 물가만 얘기해가지고 추가 금리 인상하지 말고 내수가 확대되는 걸 보고 추가 금리 인상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추가 금리 인상하니까 엔고가 돼서 수출마저 안 되니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래서 위에 따 당신 고집 부리지 말고 내수 확대를 봐서 완충 능력을 생각해서 금리를 올려서 엔고로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당신 의지대로 하지 말고 예. 이게 지금의 4분기 성장률 나온 이후에 나온 각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일본이 발표를 전분기 대비인데 이번에 왜 전분기 대비 연율 미국식으로 했을까? 그만큼 뭐냐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런 공식 통계도 모르고 2.8% 일본 경제 성장하니까 어디가 같은 혼란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증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시장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편할지 의문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경제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미국 쪽이 좀 주춤거리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예측 기관들이 올해 연초까지 미국 경제를 전망했을 때 그 예. 전망대로 가서 오늘 대통령 날에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예. 겁니다. 그러면 예측 기관들이 작년 말까지 올해 미국 경제를 어떻게 봤느냐? 물가는 안정된다. 예. 성장은 견실하다. 아 이렇게만 됐으면 뭐 대통령 말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은 좋겠죠. 그렇죠. 근데 왜 편치 않느냐? 아시겠습니다. 치움 이후에 경기가 둔화가서 역력하고 그다음에 인플레 자발 조짐이 있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시 그 내용을 좀 반복드리면 작년의 성장률이 직전 분기 3.1% 대비해서 2.3%입니다. 미국은 이 전분기 대비 연율이 공식적 통계입니다. 어제 일본이 전분기 대비 연율은 그 미국식 방식이고요. 거기는 전분기 대비입니다. 거기였습니다. 자, 근데 엊그젠가요? 소매 판매 1분기의 성장률을 기여하는 민간 소비의 대표 기여도 소매 판매도가 작년 12월에 플러스 0.7에서 올해 1월은 마이너스 0.9%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은 저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자 미국 증시도 역시 이런 경제상을 반영해서 사실 작년 말부터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차익 실현,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균형을 가져라 하는데 오늘 그 모처럼 뭐 박현재 회장께서도 사실 이렇게 2월달 들어서 미국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 하는 또 MPC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KIC 같은 이런 게 또 M7을 팔기 시작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증시도 주춤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날을 맞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은 편치는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마음이 더 편치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벌써부터 이 4월과 5월,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평가받는 시점이죠. 이때를 기점으로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 대목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되니까 주목하실 그렇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트럼프 정부는 1월 20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3월까지 1분기 성장률이 4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은 나쁘게 나오면 바이든 정부에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정부의 책임입니다. 예. 근데 지금 1월달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5로 급감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자, 이 소비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해서 4월달 성장률이 좀 안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예. 왜 그럴까? 세 가지 요인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정부는 지금 철저히 바이든 정부 지우개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미국 경제 좋고 미국 증시 좋았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 잘 나갔던 게 트럼프 정부에서 지워진다면 위드롤 이펙트라고 해서 새로운 용어실 겁니다. 예. 이렇게 과도기에서 보면 금단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뭐 홍영권은 담배를 안 피시겠습니다는 예. 담배를 꼴쳐온 사람이 담배를 이렇게 끊겠다 하면 일정 기간 금단 현상이 나옵니다. 더 불안합니다. 이게 위드롤 이펙트입니다.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 용어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드롤 이펙트가 과도기 정당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예. 두 번째는 트럼프 관세는 4월부터 상업 관세가 보면 분명히 부가격의 반발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미국 경제 관세에서 자국 사람 보호한다고 잘 나갑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글로벌 정도가 가장 많이 돼 있습니다. 예. 다른 국가가 받쳐주지 못하면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글로벌 비중이 높았으니까. 그렇죠. 또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 노출도가 가장 심합니까? 예. 다른 국가가 죽이고 미국 경제 홀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관세 부메랑 효과입니다. 미국 국민들 예. 관세를 쳐서 2월 4일부터 쳤는데요. 수입물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국민들은 수입물가 올라가면 민간 소비 줄이겠죠. 그렇죠. 민간 소비 줄이겠죠.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4월 이기설이 나오는 것은 1분기 성장률이 4월 달에 발표되는데요. 바이든 정부 때는 3%가 유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4분기 성장률이 2.3% 떨어지고 지금 3%는 고사하고 2%는 유지할까 하는 예. 측면이 벌써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난 바이든 정부 때 후반기에 2년 이상의 3% 이상 성장세가 꺾이는 게 아니냐. 그런 각도에서 사실 위기설이 나온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위기설이지만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은 증시와 경제에도 이 상당한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미국 관련해서는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에 미국의 부동산을 비롯해서 해외 부동산을 다 사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막판에 샀던 사람이 지금 60% 70% 악화증당한 예. 손실당한 상태거든요. 포모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그렇죠. 샀던 마지막 분들 샀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예. 근데 작년 말에도 미국 주식 사라 해가지고 캠페인 수수료 제로 캠페인에서 미국 주식 산 사람 많습니다. 벌써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해외 부동산 투자 양몽에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샀던 사람들도 양몽에 시달리는 게 아니냐. 그러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해서 테슬라라든가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재벌가 입장에서는 사실 상업용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침체 길이 더 곱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아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는 덥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해외 부동산에 밀었던 국내 증권사들이 장부가로 복원하고 아직도 시시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것이 미국 주식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는 예. 불안할 때는 미국 증시가 앞으로 괜찮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게 정책이 바뀔 때는 한 번 차익 실현하고 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설령 가더라도 불안할 때는 일단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잠시 실현하고 쉬어가는 거죠. 가는 거죠. 예. 그런 각도에서 작년 12월 달에 얘기했던 거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측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제3자 방송에서는 특정 증권사의 얘기 가지고 얘기를 방송을 안 합니다. 근데 특정 증권사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당사 이익을 반영해서 여기 나오는데 저희들은 특정 증권사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청자분을 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그런 균형 시각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런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괜히 작년 연말에 이 균형의 미학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은 좀 욕심을 좀 버리시고 예. 또 증권사의 그 캠페인에 휘말리지 말고 그럼 좀 목표 수익률이 되면 이렇게 균형 있게 차익 실현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전환점입니다. 오죽했으면 박현주 회장조차도 미국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라든가 양자, 예. 이 서학개미들이 지금 가장 하이라이트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균형의 미학을 좀 발휘해 줍시다. 자, 미국 경제가 4에서 5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그런 위기설이 왜 나오느냐? 그러면 뭐냐?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죠. 예. 빅테크가 줄어드는데도 오늘도 미국의 빅테크가 앞으로 상승세가 지속된다.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꼭 좀 다시 한번 미국의 대통령실의 휴전을 맞아서 균형의 시각을 좀 유지해서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너무 급할 때는 잠시 쉬어갈 필요도 있겠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